네, 제가 유학 가서 달러를 낭비하고 깨우친 그 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조동사 will과 would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실에 유학 가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한테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 분도 저한테 잘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알려주셨더라도 아마 제가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고생해 가면서 그 감을 좀 익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will, 뭐뭐 할 것이다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word는 여러분들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갈 거예요. 아마 will의 과거형이라고만 알고 있고 word의 뜻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will의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면 그러면 할 것이 없다가 되나?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will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맞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고요. 바로 90%의 느낌을 갖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word는 똑같아요. 뭐뭐를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10%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조동사라고 하면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90%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의지는 90%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 word를 쓰게 되면 10%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겠죠. 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률하면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런 나타내니까 바로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동사 그러면 요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늘 보시면 어떤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분명히 의지가 들어가겠죠. 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겠죠. 이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바로 요걸 will이나 word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감을 잡아 보실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의 의지가 몇 퍼센트일까? 자, 보통 이 문장을 볼까요? I'll call you back. 난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몇 퍼센트의 의지를 가질까요? 네, 90%예요. 약 90%라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반면에 정말 이것보다는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be going to를 쓰시면 I'm going to call you back. 거의 99.99%의 어떠한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를 할 거라는 소리예요. I'm going to call you back. 그런데 이 느낌을 보실까요? I would call you back. word를 말을 썼다는 말은요, 이 사람의 이 I의 의지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제가 10%라고 썼지만 상대적인 느낌으로 제가 보기 위해서 90, 10이라고 봤고요. 상당히 낮은 거예요. 거의 뭐 1%라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파악할 때는 나는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라고 그러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할 어떠한 저기를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안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I would call you back.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트에서 뭔가를 살 거예요. 살 건데 뭐가 필요한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Will it be okay? Will it be okay? 그래서 어떤 90%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을까? 이거 살까?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배웠던 바로는요.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대답을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will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Yes, it'll be okay.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을 거야. 그 대답하는 사람이 90%의 의지를 가지고 90%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정도 분명히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썼죠. 하지만 word를 써볼까요?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Yes, it would be okay. 약간 이 미간이 찌푸려지죠?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확신을 가지고 쓰는 말, 사실은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Yes, it would be okay. 그래서 여러분의 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will로 물어봤지만 will로 대답할 수도 있고 word도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ill it be okay? Yes, it will be okay. 또는 yes, it will be okay.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00%를 볼까요? 100%는 yes, it's okay. 이게 바로 100% 느낌. 분명히 괜찮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will로 대답할 때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네, 대답 will로 물으면 will로 대답한다. 이건 너무 좀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괜찮아 물어볼까요? Is it okay? 자, 조동사는 아닌 걸로 물어봤습니다. 조동사 아니면 조동사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근이죠. Yes, it'll be ok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90%에 내가 확신이 있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yes, it will be okay. 네, 확신이 없네요. 10% 확신. 근데 100% 확신은요? Yes, it's okay. 그래서 조동사 아닌 걸로 물어봐도 이렇게 다 대답이 가능하다는 말. 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자, 파티를 열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파티를 열 건데 너 올 거니? Will you come to the party? Will you come to the party? 만약에 100% 진짜 갈 거라면요. Yes, definitely. Yes, definitely. 100% 간다는 소리겠죠? 또 하나 100% Yes, I'm coming. Yes, I'm coming. 네, 100% 내가 갈게 라는 소리고요. 90% 느낌일까요? Yes, I will. 자, will로 대답했는데 will로 대답하네요. 그냥 네, 내가 확신하기로는 아마 90% 정도 확률로 갈 것 같아. Yes, I will. 반면에 좀 더 확신이 떨어질 거 볼까요? Yes, I would. Yes, I would. 분명히 말을 했지만 yes라고 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면 상대방은 별 기대를 안 하겠죠. 그리고 간다고 말을 했지만 안 가도 별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word를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쓰는 말이고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 word가 이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랬니? 약간 이런 느낌을 쓸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왜 그것을 했니? 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Why did you do that? Why did you do that? 너 그거 왜 했니? 근데 이런 표현 방법도 있겠죠.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자, word가 들어가게 되면 이 조동사는 의지가 개입된 상황을 뜻해죠. 네가 그냥 그것을 하려고는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굳이 왜 그렇게 했니?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싶었니? 네가 word를 써가지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word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표현은 Why did you do that? 별 느낌이 없죠, 그죠? 그냥 중성적인 느낌이 들어가는데 약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Why would you do that? 이시랄 말이 들으면 굳이 왜 했니? 굳이?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입니다. Why would you do that? 계속해서 볼까요? 자, what? 너는 왜 차가 필요하니?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영작을 하죠. Why do you need it? Why do you need a car? 네, Why do you need a car? 왜 차가 필요하니?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뭐를 집어넣게 되면 Why would you need a car? Why would you need a car? 분명히 네가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막 우겨서 막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막 우기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네가 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니? 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니? 라는 느낌으로 쓸 때 Why would you need a car?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로 word는 의지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영작을 제가 시키면요. 애들은 분명히 Why do you need a car? 바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Why would you need a car? 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직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어. 자, what? 도대체 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누구한테 말했니? 자, 부끄러운데 누가 말했을까? 자, 해볼까요? Did you tell anybody? 누구한테 말했니? That I failed the exam?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너는 말했니? 자, 여기서 that이 나오는 이유는요. 접속사건 관계대명사 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신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that을 써준 역할밖에 없습니다. 떨지 마세요. that이 나오면. 내가 안 말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I didn't do that. 네, 당연히 네가 내가 너 망신 줄 일 있니? 내가 왜 그러겠니? 난 안 했어. 그냥 느낌이죠. I didn't do that.
그런데 what를 집어넣게 볼까요? Why would I do that? 왜 내가 그것을 하겠니? 내가 의지가 들어가겠죠? 네가 떨어졌다는 걸 내가 의지가 있어서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그러겠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hy would I do that? 내가 왜 그러겠어? 이런 느낌이겠죠? 난 네 편이거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줄여서 why would I? Why would I?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ord는 현재 우리 한국에서 교과 과정에서도 좀 넣어서 좀 많이 감을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드 같은 데 보세요. 영어 같은 데 보세요. 많이 많이 나옵니다. word는. 자, 이제 오늘 무슨 요일이 한번 물어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무슨 데이니? 라고 물으면 네, day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Monday, Tues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day로 물었으니까 day로 대답을 하겠죠. It's Monday. 100% 느낌이네요. 봐라, 달력에 봐라. 봐라, 지금, 내 시계를 봐라. 100% 오늘 월요일이야? 물어보겠죠. 대답을 하겠죠. 반면에 90%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It'll be Monday. 월요일 것 같은데. 분명히 어제 내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오늘 월요일 것 같은데.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이런 느낌이죠. It would be Monday. 월요일 거야. 자, 어떤 느낌으로 쓰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터널 같은데, 아니면 지하 같은데, 한 달 동안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몰라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네요. 오늘 무슨 요일이니? 물어보면 확신이 없겠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it would be Monday. 월요일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확신이 없네요. 반면에 이렇게 확신에 따라서 100%인지 90%인지 10%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영어가 정말 편해집니다. 엄청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조동사의 감이고요. 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자, 내가 썸 타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러는 거죠. 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자, 문장 보시면요. 어떤 제 그 썸 여친이 이런 말을 해요. I'll marry him. 난 그 사람이랑 다른 남이에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90%의 의지가 있네요. 오, 약간 비장하죠? 반면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be going to를 썼네요. I'm going to marry him. 99.99%인 거예요. 이건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결혼하고 청첩장 다 돌리고 예약까지 했다고 뭐 상가 뭐 하고 다 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 그 사람이 I would marry him.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의 의지는 바로 10%밖에 없네요. 그러면 내가 좀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경우는 바로 요 세 번째겠죠. 내가 좀 들이대도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이 경우에는 내가 들이댈 틈이 없겠죠. 이 사람이 완전히 결심을 했네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그래서 이 감을 보자는 거예요. where이랑 be going to word의 감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할 때 상당히 뭔가 편해집니다. 자, 이 음식은 샐러드와 같이 나와요. 자,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메뉴를 봤는데 이게 샐러드를 같이 시켜야 될지 아니면 따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음식은 샐러드와 함께 나와. 100%네요. It comes with salad. It comes with salad. 이 메뉴는요. 샐러드와 함께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먹는 거거든. 그래서 100% 느낌. 조금 확신이 덜하네요. 아마 나오겠지. 네. It'll come with salad. It'll come with salad. 내가 한 두 달 전에 왔었는데, 내가 시켜봤는데, 그럴 것 같아. 나의 확신과 의지가 90%의 느낌이네요. It'll come with salad. 반면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왔는데,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word를 쓰면 되겠네요. 아마 나올 거야. It would come with salad. It would come with salad. 샐러드와 함께 나올 거야. 아마 maybe의 느낌이죠. may의 느낌이죠.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word를 써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연습을 해보세요. 상당히 감의 느낌이에요. 자, 이제는 word가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잘 보실까요?
자,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러면 would를 쓰죠. Would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손을 쭉 뻗어서 우리가 그 소금병을 잡고, 호치병을 잡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손도 안 뻗어요. 항상, 네, 물어보고 해달라 그래요. 이게 바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자, would you pass me the salt? 잘 보세요. 이게 공손한 표현이, 근데 word를 썼는데, 잘 보시면 이게 10%의 느낌이죠. 바로 내가 10%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90%를 갖겠죠. 그럼 나보다는 상대방이 많죠. 나보다는 상대방을 좀 높여주죠. 그러면 내가 좀 의지가 줄고 상대방의 의지가 많아지면 상대방의 선택권이 좀 높아지겠죠. 나 그냥 요만큼만 먹을래. 너 이만큼 다 먹어. 나머지 빼고 다 먹어. 상대방의 옵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word를 쓰게 되면 뭔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would you pass me the salt? 상대방에게 더 많이 줍니다. 당신의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겠죠? 네, 바로 상대방에게 90%를 주니까요. 우리가 10%만 가지고. 그래서 would you tell us your story? Would you tell us your story? 당신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d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손한 표현의 word 계속을 보시면요. 좀 느낌이 나나요? Will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세요. will을 썼네요. 네, 90이 들어가네요. 여기서는 네가 아니라요. 내가 will을 어떤 90%의 느낌을 갖고 있고 조금 목소리가 좀 큰 느낌이 들죠. 반면에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약간 들면 여기서는 내가 10%를 갖는 거, 나랑 상대방에서 내가 10%를 갖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옵션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공손한 표현이죠. Would you help me? 약간 will과 어떤 느낌을 보면요. 이런 느낌이죠.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내가 조금 목소리를 좀 낮추면서 하는 말, 약간 비단 같은 이런 아스팔트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반면에 will을 쓰게 되면 내 목소리 자체도 조금 당당한 느낌이 들죠. 조금 거친 느낌이 들죠. 이러한 길처럼.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소리 크다, 목소리 좀 적다.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지구가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두 문장을 보실까요? What'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목소리 큰 느낌이죠? Why would happen? 약간 주저하는 듯한 느낌도 들죠? If the earth stops spinning, 만약에 지구가 spinning 하는 걸, 만약에 자전을 멈춘다면 What'll happen? 무슨 일이 날까요? what을 쓰게 되면 목소리 약간 들어가죠? What would happen? 느낌이 들죠? 내가 날 좀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느낌이죠? 조금 공손한 느낌?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죠? word를 쓰게 되면. 반면에 will은 내가 당연한 걸 물어보겠다. 내가 물어보면 너는 당연히 대답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에요. 당연히 너 알고 있겠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what'll happen? 목소리 조금 크게 들어가고 what would happen? 약간 목소리 적은 느낌. 이런 말이 드네요. 자, 여기 좀 답답한데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자, it's kind of stuff in here. It's kind of stuff in here. 자, kind of는 약간이라는 말이고요. 약간. 네, stuffy. 보통 이제 stuff은 물건이라는 뜻인데, Y로 쓰게 되면, Y로 stuffy라고 쓰게 되면 물건이 채워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It's kind of stuff in here. 그래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이거 우리 100년 동안 우리 책에 있었던 예문이에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여기서 would you mind 하게 되면 mind는 마음으로 쓸 수 있겠지만 동사로 쓰면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would you mind? 너는 싫어할 거니? 왜? would가 뭐뭐 할 것이다기 때문에 너는 싫어할 거니가 되겠죠. 근데 would를 썼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죠? 내가 목소리 좀 작아지는 느낌이죠? 상대방한테 좀 더 많은 옵션을 주겠죠? 그래서 공손한 표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will을 쓰게 되면 will you mind opening? 상당히 당당한 느낌이죠. 이게 조금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죠. will을 쓴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느낌은요. Do you mind? 너 싫어하니? 내 창문 여는 거? 요것보다는 물론 이게 셋 다 이게 공손한 표현은 아니지는 않은 거예요. 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느낌상 이 첫 번째 word를 쓰게 되면 상당히 정말 그 상황을 되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고요. Do you mind opening? 너 싫어하니? 창문 여는 거 하게 되면 너무나 좀 당당한 느낌이 들죠. 너무 당당하다고 그래서 이게 하지 않은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do you mind opening? 그래서 이 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will you mind? do you mind? 자, 연습을 해보시고 감을 가져보세요. 또 하나는요, will은 would의 과거형이다.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will이 할 것이다면 would는 할 것이었다가 되나? 자, 볼까요? 자, 엠마가 말하길 너에게 곧 전화할 거라고 했어요. Emma said she would call you soon. 자, 엠마가 말하기를 그녀가 would call you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느낌이죠. 곧 전화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는 문장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자, Emma said she will call you soon. 이 느낌이 왜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냐면요. 자, 이런 느낌이죠. will과 would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뭔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거에서부터 자, 지금을 통과해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이게 기준이죠.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의 의지는 갔던 일하고 앞으로 할 것 중에서 지금도 있고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지나갔던 일은 아무래도 의지가 낮은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거의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 상황일 때는 당연히 의지가 낮은 will이 아니라 word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걸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다라는 말로 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Emma said she would call you soon. 약간 옛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가 말하길 파티에 올 거라고 했어요. 자, word를 쓰면 되겠죠? He said he would come to the party. 네,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요. He will. He said he will come to the party. 네, 이때는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word를 쓰게 되면 과거의 상황이라서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왔는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진짜 100%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be going to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said he was going to come to the party. 100%의 느낌인 거예요. 분명히 걔가 파티에 오겠구나. 그래서 be going t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He said he was going to come to the party. 100%의 느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will과 what 조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쓰는 말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감이에요. 이 감은, 정말 이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표현의 자유를 무진장 주는 게 바로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아실 때마다 여러분들 감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감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